글의 구조예요.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이 우리나라 국어시험처럼 쭉 길게 많지가 않지. 한 지문에 있어. 그 한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패러그래프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다른 말로 기서결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그 짧은 글 내에서 이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영어지. 우리나라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시험이기 때문에 또 그 형태가 하나가 있어. 자, 그럼 봅시다. 보통 주제나 제목이나 우리가 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번호로 얘기했을 때는 18번부터 24번까지, 얘는 18번에서 24번까지 유형이에요. 원래 21번은 뭐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안에 들어있어. 자, 그럼 영어는 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동사가 앞에 있어요. 주어 바로 다음에 있죠. 근데 국어는, 우리말은 동사가 어디에 있어? 제일 끝에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뭐가 발달이 되어 있냐면은 앞 문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무조건 얘기하는 케이스가 많다. 앞 문장에서. 그래서 보면은 자, 글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구조를 가져요. 수능에 나오는 형은.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여기 쌤이 주제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길을 간다라고 해서 도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제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시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이렇게 나와줘.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재진술이 일어나요. 자, 재진술. 이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주제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주제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에서 나타나? 앞 뒤에서 나타나죠. 그쵸? 자, 얘도 보면은 자, 주제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똑같이 자, 예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예시에 따른 걸로 재진술이 나왔지만 자, 요즘 나오는 시험 형태는 일반적으로 예시에 걸려서 부연 설명이 나와. 요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재진술, 주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도 역시 뭐야? 앞 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쌤이 예시라고 한 부분은 지금 서로 이렇게 해서 뭐야? 같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쵸? 얘는 구분을 지어서 종속을 시키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내용일 때는 종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과 종속하는 것, 가로, 세로로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문장 구조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주제가 있고요. 한 가지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다. 여기에 똑같이 부연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제가 재진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지금 앞 뒤에서, 그쵸? 앞 뒤에서 기본적으로 답을 주는 경우들이다. 자, 주제를 강조한다. 내용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여기에서 다 발생되는 거예요. 자, 얘는 주제를 주고요. 자, 예시를 주고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고 그냥 끝나. 즉 또다시 얘기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두 괄식이라 그래요. 머리에 있기 때문에. 얘는 양쪽에서 나왔지, 그치? 그래서 양괄식이라 그래. 양괄식, 양쪽에 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는 도입부가 자, 일반적인 예시나 설명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부연 설명 나오고 주제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글의 영향이에요. 이거는 우리말은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미괄식 구조가 많아. 니네 왜 우리나라 그 상소문들을 보면은요, 참 이런저런 쫙 다 쓰고요, 마지막에 자기 할 말을 써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모님 세대 이상이지,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갔는데 용돈이 떨어졌어. 그럼 어떡해? 자, 어머니, 아버지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에 쫙 글을 써. 끝났잖아, 그치? 제일 마지막에 PS에서 용돈 떨어졌어요. 보내주세요. 요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은 거의 끝에 있는데 얘도 이런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지는 않은데 예전엔 수능에 꼭 하나는 나왔었어.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똑같이
예시, 그리고 자 부연 설명 나오고요. 자 주제까지 다 나왔어. 근데 뒤에 또 그 주제에 따른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중괄식이라 그래. 얘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요 6가지에 다 담겨 있어. 자, 그럼 수능은 이 6가지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예요. 즉 모든 지문이 이렇게 돼 있어. 빈칸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의 구조가.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에서 확인을 한다. 그럼 구조는 확인했다 치자. 자 글의 내용을 찾아가는데 자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 글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자 그러면 봅시다. 강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자 보면은 쌤이 니네 다 써놨어 이거. 예전에는 칠판에 썼었는데 하도 써놓고서 애들이 이건 다시 그냥 따로 썼었거든. 그냥 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딴 데다 놓고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첫 페이지다 이제 넣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글을 보면은 강조하는 동사들이 조동사들 must나 have to, should, ought to. 자 얘들이 나오면은 그 글은 약간의 강조문이에요. 자 주로 많은 건 얘네고요. 자 should는 원래 영어의 의미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뜻이 원래 더 많아요. 얘는 두 번째 자, important나 most important of all. 자 얘네들이 나오면은 역시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강조한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100%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능이랑 이런 걸 보면은 하도 이제 이런 걸 학원에서 가르치니까 좀 다르겠네. 근데 그래도 결국 글을 찾는 데는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전체 부정문. 자, 전체 부정문은 뭐냐? 말 그대로 nobody, 오케이? 아니면 none of them. 얘네들로 시작하는 이것들, 그 전체 부정어가 앞에 있을 때 얘네들은 강조문이에요. 얘네들은 자, nobody knows. 자, 그럼 봅시다. 자, 누구도 알지를 못한다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얘들을 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뭐 외국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God knows only. 자, 신만이 안다. 뭐 요런 말. 자,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다야. 그래서 얘를 밑에 내면 수사 의문문이 나오는데 수사 의문문을 하면은 요렇게 돼. Who knows? 누가 알냐? 이런 뜻이야. 아는 사람이 없다야. Who knows?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부정문에서 자 비교급과 자 동급 비교, 그 비교급 비교, 최상급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봐봐요. Nothing as is죠. Nothing as 최상급이에요. 얘가 동급 비교를 이용한 최상급. 근데 뭐 앞에 뭐가 있어? 부정어가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돼? 자 B만큼 A 한 것은 없다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동급 비교의 최상급이고 얘는 이제 비교급 비교. No, the girl in his class is as. 자 얘도 지금 동급 비교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자 그의 반에서는 어떠한 소녀 베리만큼 자 친절한 소녀는 없다. 그런 말 베리가 가장 친절하다. 오케이? 그럼 얘가 강조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이게 비교급 비교. Nothing is more A than B. 근데 얘도 역시 뭐야? 앞에 부정문이에요. 그쵸? 자 그래 비교급 then. 그럼 얘는 B보다 A한 것은 없다. 자 봅시다 그럼. 자 윤리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다. 여기서 써피가 학과목이죠. 그쵸? 그러면은 윤리학보다 중요한 과목은 없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체 부정이 있죠. I 시작할 때 no, nothing. 이래서 전체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놈들은 거의 가다 뭐다? 강조를 한다. 알겠죠? 자, next. 자, 좀 전에 그냥 수사의문 who knows라고 얘기했을 때 nobody knows라고 얘기하는 거. 자, 수사의문 뭔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요런 것들. 레토릭이라 그래서 얘는 뭔가를 좀 뭐 꾸며준다 아니면 좀 더 비교도 해준다 이제 수사적이다 이런 얘기를 써. 그래서 수사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문 있죠. 자 우리가 듣기 할 때 의문문은 정말 우리가 답을 체크해야 되지. 그지? 근데 독해에서의 의문문은 뭘까요?
강조문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질문하고 나면은 그 뒤에 띡 하고서 뭐야? 강조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나 이 뒤에 답이 나와버려. 그럴 때 얘네들은. 그래서 물음표가 되게 많이 찍혀 있잖아. 그럼 그 뒤에 있는 문장 한 2개 읽으면 보통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건 요령이고요. 근데 그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성적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설명을 하는데 성적이 낮아서 그 말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재수반에서 수업을 해보면은. 그럴 때는 그냥 외우라 그래. 거기가 그냥 답의 위치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 건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고서 확인을 해서 좀 더 높이느냐 아니면은 지금 있는 점수보다 그냥 조금 더 높아지느냐 이런 차이예요. 자, 그 다음 if의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우리가 이걸 가정법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가정법은 지금처럼 강조나 예시를 나타내요. 얘들은. 자, 왜냐하면은 자 봐봐요. If I were a bird, 자,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텐데. 그럼 뭐야? 자, 지난번에 가정법의 정의를 얘기했었죠. 그쵸? 가정법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첫 번째, 쓰여진 사실 반대라 그랬어. 그쵸? 그러면은 내가 새라면 내가 새가 아니라서 I could fly to you. 너에게 날아갈 텐데 날아가지 못해.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못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단지 이거지. 넌 앞으로 올 수 있겠어? 그럴 때 이 얘기하면은 If I were, I could fly to you. 그럼 막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내가 새가 아니라서 못 가. 아, 참 안타까워. 결론은 뭐야? 안 가. 내가 왜? 오케이? 자, 이게 숨어있는 뜻은 어떤지는 몰라요. 맥락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인데, 자, 왜 강조다? 쓰여진 사실을 반대라서.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가정법은 강조인데 왜 그러냐? 쓰여진 사실 반대.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독해에서는. 자, 그 다음 양보절은 문장의 주절을 강조해요. 그럼 whatever their type. 자, 그들의 타입이 무엇이건 간에 그럼 여기에서 whatever. 요게 양보절이야. 양보절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자, 그들의 타입이 무엇이건 간에 이러이러하다잖아. 그치? 그럼 얘 포인트는 뭐야? 주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한 가지.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문장 구조가 예를 들어서 뭐 to do this. 자,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블라블라 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것도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는 얘기야? 이 주절을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도 역시 뭐다? 주절 강조형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은 아, 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확인하면 돼요. 자, no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데 자, now는 기본적으로 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많은 90%는 반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수능이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남았어요. 오케이? 자,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어. now. 그러면 이젠 망했잖아. 그치? 그것은 뭐야? 지금까지 해온 것은 결과가 되겠죠. 요게 10%야. 그럼 90%는 니네 이제 나 고1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 이제는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럼 now를 두고서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now가 나오면 자, now 이전은 일반적으로 과거를 나타내고요. now 이후는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요. 그리고 자,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현재나 미래에는 됩니다. 그래서 now 기준으로 뭐다? 앞뒤가 서로 반대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also라는 단어 봅시다. also. 자, also는요, however하고도 비슷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자, 커다란 주제를 봤는데 얘가 건강에 대한 거야. 자, 그랬더니 누군가 자, 운동을 하고요. 자, 또한 숙면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쳐. 자, 그럼 이쪽이 also인데 여기에서 뭐야? 숙면을 취하는 게 나왔어.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다 해서 건강에 대한 얘기지? 그쵸? 그러면은 뭐가 돼요? 또 다른 게 되겠지? 그쵸? 또 다른. 그쵸?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 되고요. 이건 반대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개념이야. 대신 주제는 어떻다? 동일하다. 큰 주제에 대해서 다른 종류를 나타낸다 이러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also는 자, 큰 주제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좀 더 커 보이니까. 큰 주제에 따른 다른 예시 또는 설명. 자,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네들은 how에서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 how에서도.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다? 글에 대한 강조를 나타낸다. 글에 대한 강조.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예시라고 하는 거. For example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시라고 하는 것은 자, 봐봐. 이름을 나타내는 거, 지명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에 고유명사가 왔을 때, 즉, 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나를 했어. 그치? 그러면은 내 얘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 이론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그런 말이야.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했어. 나는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내 거는 옳아. 이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얘들은 뭐다? 바로 예시가 돼서 내 것에 대한 검증을 해준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것은 뭐가 된다? 일종의 주제가 된다. 오케이? 자, 또 한 가지 지명. 자, 지명도 마찬가지야. 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는 녹색을 이렇게 하는데 그 녹색이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 어떤 나라를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자,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예의를 나타낼 때는 뭐야? 녹색을 피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럼 뭐야? 그 나라에 대한 그 지명이죠. 그쵸? 그럼 그 포인트는 뭐야? 그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자, 내 고향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 내 고향에서 뭔가를 얘기하겠죠. 앞에 얘기한 거에 대한 뭐야? 예시가 내 고향이 되는 거야. For example은 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고유명사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뭐다?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조사, 실험. 얘네들이 나오잖아. 얘네들이 나오면은요. 자, 글은요. 항상 이렇게 구성이 돼. 거의 100%야.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치? 그럼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주제를 자, 연구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연구하는데 자, 그럼 연구 목적이만 주제였잖아.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뭐가 돼?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쵸? 그럼 뭐야? A라는 뭐가 B라는 대조군.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떻고 설명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그럼 뭐야? 내가 알아낸 것. 그럼 뭐야? 이것은요. 시험 문제에서는 100%가 일치합니다. 얘들은 시험 문제에서는 100% 일치해요. 그래서 빈칸 문제 나올 때는 예전에 수능 초창기에는 이게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랬냐면은 야, 답 무조건 두 군데서 나와. 밑에 나와 있으면 빈칸 맞춰. 밑에 빈칸이 있으면 이거 끌고 무조건이야. 가운데 거 안 읽어도 돼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없애요. 결과, 목적 둘 중에 하나를 없앤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뭘 또 갖고 올 수 있는지 또 확인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여기 연구조사 실험 있죠. 특히 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꽤 나와. 기본적으로 2지문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웬만하면 다 이래요. 그래서 맞추기가 어렵지가 않아. 근데 학생들이 단어에서 현혹돼서 틀려요. 그래서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수능이 어려워질 때는 이게 2010년도 기준으로 점점 어려워졌어요. 자, 왜 그랬냐면은 2010년도에 그 우리 명박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께서 EBS에서 출제해 그랬어. 그래서 그때부터 쌤이 이제 그때 이제 최초로 아무튼 그 영어 카페가 있어요. 최초로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 당시 33문제 해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 뒤로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 만드는 사람들 많아졌고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그런 유형들을 꺼내서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난이도 조절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영어로 제시문이 나오지만 선지 있지, 보기. 이게 한글이 좀 있었어. 자, 그럼 어려워진다 그러잖아.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선지를 영어로 바꿔봐라. 두 번째, 문장 길이를 추가시켜. 그래서 예전에 빈칸이 12줄에서 13줄이었거든. 이게 지금 16줄에서 18줄이야. 어떤 때는 20줄이 넘어가. 문장 수가 아니라 그 수능에 나온 시험 줄 수 있지. 그걸로 했을 때. 그리고 가끔 7에서 10개의 10줄이 한 문장일 경우가 꽤 있고요. 예를 들어서 15줄인데 보면은 3문장인데 거기에 10줄이 한 문장이야.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 그래서 독해력을 올려야 돼. 그럼 가장 기본이 이제는 단어를 꼭 외워야 된다는 거. 오케이? 단어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져. 제가 쌤이 얘기했죠. 니네 다 수능 1등급 다 받는다 그랬어. 이미 뭐 다 맞고 뭐 1등급 받는 친구도 있지만.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만 해가면 돼. 수능 쪽은. 그래서 영어는 이런 얘기예요. 쌤은. 수능 영어는 가장, 그러니까 내신은 가성비가 가장 나쁘다 그래요. 쌤이. 근데 수능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건 영어야. 왜? 좀 전에 봤잖아. 답의 위치 정해져 있지. 그치? 설명해주는 단어들이 있지. 이게 다는 아니야. 가면서 더 하니까. 그러면서 접근을 하면은 뭐가 남아? 해석만 하면 되잖아. 단어 해석. 그치? 그걸로 끝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니까, 자, 예를 들어 동물이 있어. 보니까 개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사자도 있어요. 그럼 뭐야? 여기가 만약에 연결어가 들어간다고 치자. 연결사. 그럼 여기 들어가면 그냥 for example이죠. 그렇죠? 그래서 커다란 것을 나타낼 때 아주 작은 소 단위의 종류가 나타나는 것들. 얘네들은 예시가 된다.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예를 들 때 책상이 아니면 의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책상이 그랬단 말이야. 일반 명사야. 데스크니까.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앞에 거와 연계가 있으면 얘도 예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니네가 좀 분석을 할 줄 알면은, 자, 영어는 뭐 거의 만점일 거고요. 두 번째, 국어도 1등급이야. 수능 국어야. 세 번째, 탐구도 1등급이에요. 네 번째, 수학은 워낙에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래도 최소 1등급이야. 모든 공부 방식이 자기만의 방식이 있긴 한데 자기가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서 그걸 갖고 가잖아. 그럼 거의 일치돼요. 그게. 그 오답하는 것도 여기 쭉 체크하면 이제 가다가 또 얘기를 해줄 거야. 어떻게 수학 어떻게 해라, 영어 어떻게 해라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잘 되든 안 되든 네가 연습을 해봐.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결과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일단 그 학원을 갔어? 그치? 그럼 그 학원에서 선생님 거를 모방을 해서 내 걸 만드는 거야. 근데 모방을 하기 전에 그냥 내 걸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과정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갖고 가게 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강을 많이 듣는데 인강을 들으면서도 정리를 못하고 나중에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그거야. 정리를 자기 방식으로 그냥 했단 말이야. 중학교의 방식으로. 근데 중학교 때는 지금처럼 분석하고 확인하고 자기 설명하고를 안 해봤어. 근데 탐구에서 수학에서 자기 설명하는 방식을 하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야. 고3 되면은 쌤이 성격 낮은 학생들도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요거는 가르쳐주고 찾아가는 거 알려주고서 한 석 달 지나고 나잖아. 네가 설명해 그래.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해야 되지. 그치? 그전에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들었어.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돼. 이 과정이 되면은 거의 모든 과정에서는 니네가 답이 다 나온 거야. 그게 실제로. 쌤이 이건 대학원에서도 확인을 다 했던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뒤에 이 빈칸은요. 빈칸 나오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건 주제 찾는 거하고 달라요. 문장 순서 삽입 있죠? 얘는 역시 이게 나오면 가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거 할 때 이걸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니네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교재가 이렇게 나가. 11일 10이잖아. 그치? 11월 12월에 이걸 한다는 얘기야. 뭐 고전에 끝나요. 이거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왜 써놨냐면은 자, 문법 교재는 문법대로 따로 오류를 줍니다. 오케이? 그것도 역시 요 달을 체크해서 넣을 거야.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니네가 이거 버리지 말고요. 책꽂이 꽂아 놓습니다.
필요한 거를 꺼내가지고 니네 걸 만드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얘는 지금 니네 내신, 뭐 고1 내신에 대한 거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놔둬야 되겠지만 그 외에 모의고사들 지금 요 과제 주는 거 있잖아. 요거 이제 모의고사 과제 고2 이건 2학년 거야. 대신 니네가 풀고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던 걸 가지고 오늘 한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니들이 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 그거 연습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풀고 답을 찾았다. 오케이, 나 맞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틀린 문제는 이제 제시문에서 근거 체크를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분석을 해. 그게 과제야. 그래서 만약에 자, 요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해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문장당의 요약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시문에서의 근거를 체크해요. 그걸로. 그래서 이게 로직이 되는 거야. 내 논리성이 갖춰지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알겠죠? 원래 다 돼 있는 학생들은 자기 논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틀리지 않게. 대신 제시문의 근거는 확인하고. 그래서 과제는요. 학생마다 다르게 나갑니다. 만약에 성적대가 다들 높아. 보니까 다 1등급이야. 그러면은 제시문의 근거만 체크해. 근데 아직 보면은 뭐 3등급, 2등급 같이 있으니까 3등급은 요약하는 연습을 하고요. 2등급, 1등급 사이에서 움직이는 학생들은 로직. 그러니까 제시문 근거 체크가 로직이야. 그거를 옆에다가 말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해가지고서 1년 정도를 했다. 그리고 제대로 몇 개 만들어졌다. 그럼 수능 끝났어. 오케이? 선생님 그거 보장할 수 있어요. 이제 어휘하고요. 독해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어. 문제 풀어가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전혀.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20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요거는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시다. Inefficient teachers overlook the potential power of the opening minutes of class. 자, 봅시다. 자, inefficient야. efficient가 무슨 뜻이야? 효과적인. 효율적인. 얘는 효과는 effective. 자, 효율적인인데 앞에 in이 붙었어. 그럼 뭐야? 비효율. 그렇죠. 비효율적인. 오케이? 자, 봅시다. 비효율적인 선생님들은 자, overlook 요거 잘 체크해서 얘 간과하다. 그냥 보아 넘긴다는 뜻이야. 자, 깊게 파는 게 아니라 the potential power of the opening minute of class. 자, 반에 그냥 수업에 자, 시작하는 시간에 잠재적인 파워를 간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비효율적인 선생님이죠. 비효율적인 선생님. 자, 수업 시간에 자, 수업 시작하는 시간에 잠재성을 간과한다죠. 수업 시작에 잠재성 간과. 자, 시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봅시다. 그 다음 next. often 종종. 자, 여기 이제 2번으로 해놓고요. If students are quiet enough and if there are many pressing demands on a teacher's time at that moment, more than 10 minutes can disappear before class starts. 자, 봅시다. 자, 종종. 자, 학생들이 자, quiet enough. 자, 꽤나 충분하죠. 자, 그리고 자, 조용하죠. 자, 충분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there are many pressing demands on a teacher's time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자, 선생님의 시간에 자, 많은 자, 압박적인 요구가 자, 있다면 근데 요구예요. 요구. 자, more than 10 minutes can disappear before class starts.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 10분 이상의 시간을 자, 날려버릴 거예요. 오케이? 사라지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보니까 if 아까 강조라 그랬잖아. 그치? 뭐 하면 자, 비효율적인 선생님 수업 시작에 잠재성을 간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 학생들도 충분히 조용하게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자, 선생님의 그 시간, 수업 시작할 때 그 시간에 어떤 충분한 압박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 10분 이상의 시간이 날아가요. 즉, 여기에서 if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야? 자,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시작하는 시간에 대한 것을 그 잠재성을 간과하면 어떻다고요? 자, 10분 이상, 즉 수업을 스타트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를 막 들어가기 전에 시작한 한 10분 이상의 시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거 없어진다는 것은 사라지게 한다는 거니까. 내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뭐야? 이걸로 보면 뭐가 돼? 그래서 비효율적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자, 쌤은 요거는 요렇게 얘기합니다. 준비 잘 되어 있더라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쌤 여기 준비 잘 돼 있다면 수업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요. 여기 if는 뭐뭐라 면이라고 할 수 있게 좀 또 뭐가 있어? 뭐뭐라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있죠. 자, 봅시다. next. 그 다음 세 번째. 자, It's no wonder that students are late for class. 자, 여기까지 봅시다. 일단 자, It's no wonder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It's no wonder 하면은 얘는 that 이하가 당연하다. 무엇이 당연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엇이 당연하다. It's no wonder that. that 이하가 궁금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that 이하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Students are late. 학생들이 수업에 늦어요. 그러면 수업에 늦는 것은 당연하고요. 즉, 그들이 they have little reason. 자, 여기서 little reason은 무슨 뜻이 돼? 작은 이유. 자, 여기서 little은 이제 고등학교잖아. 그치? not의 뜻이 돼.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다. 오케이? 자, little에 어가 없죠. 그쵸? 그럼 뭐야? not의 뜻이 돼. 자, 얘는 여기서 한번 체크할게요. 얘는 little, 얘는 부정이고요. not의 개념이 되겠지. a little, 어가 있으면 긍정이 돼. 그래서 얘는 약간. 자,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거를 줄여봅시다. 그럼 좀 전에 한 것처럼 뭐가 당연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늦어요. 왜? on time이죠. on time 정각에 또는 제 시간대로도 얘기를 하는데 전각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 늦음. 학생들 지각. 왜냐하면 그쵸? 자, 이렇게 점 3개 거꾸로 이렇게 지금 삼각형 이렇게 찍으면 왜냐하면의 뜻이 되죠. 이거 잘 몰라요? 네. 자, 봐봐. 요렇게 하면 얘는 그러므로지. 혹시 모르는 사람은 그렇구나라고 인식해 알았지? 요렇게 삼각형은 그러므로 이런 뜻이고요. 이걸 거꾸로 한 역삼각형으로 요렇게 하면은 왜냐하면의 뜻이래. 오케이? 왜 이런 걸 쓰냐면은 이거 예전 수학에 쓰던 기호야 이거. 근데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쌤이 쓰는 이유는 쌤이 고등학교 때 정리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쓸 글이 많잖아. 그걸 줄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자기 방식의 하나예요. 근데 거꾸로 한 건 왜? 거꾸로 하면 왜냐하면 역삼각형 되면요. 지각한다. 왜냐하면은 정각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봅시다. 네 번째. 자, you can use the first 10 minutes to get your class off to a great start, or you can choose to waste time this time. 자, 봅시다.
당신은 use the first time. 자, 첫 번째 10분을 get your class off to a great start. 자, 그럼 봅시다. 당신의 수업을 자, 위대한 시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수업을 막 굉장히 잘 시작할 수 있어요. 또는 여기서 막 그렇지 않으면 you can choose. 당신은 이 시간을 자, 버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네 번째. 자, 시작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시작 시간이 지금 뭐야? get off the grade라고 나오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위대한의 개념을 해두고 매우 잘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뭐야? 매우 유용하게 할 수 있고요. 그쵸? 또는 뭐야? waste this time이니까 시간을 버릴 수도 있다. 매우 유용하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버릴 수도 있다. 자, 가봅시다. 그럼 다섯 번째. The first minute set the tone for the rest of the class. 자, 첫 10분은 set the tone이야. set the tone 무슨 뜻일까? 톤이 무슨 뜻이야? 톤? 분위기.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분위기를 만든다. 그쵸? 뭐에 대해서? The rest of the class. 그러면 그 수업의 나머지 시간에 대한 분위기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럼 시작 시간이 뭐 한다고요? 분위기 조성을 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여섯 번째. If we are prepared for class and have taught your students an opening routine, they can use this brief time to make mental and emotional transitions from the last class or subject and prepare to focus on learning new mental. 자, 조금 길어 보이죠? 자, 근데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 자, 봅시다. 만약 당신이, 자, 여기서 봐봐. B의 PP 형태지. 그러면 네가 준비되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자, 무엇으로? class. 자, 그럼 뭐? 네가 수업 시간에 준비가 되어지면, 그리고 have taught your students. 자, 너의 학생들을 have taught, 가르친다면, 자, 무엇을? 오프닝 루틴이에요. 그럼 뭐? 여기서 오프닝 루틴은 그럼 뭐야? 열린 루틴. 이게 아니라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first time, opening minute. 뭐 얘기해 그럼? 시작할 때. 그쵸. 시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자, 그럼 시작하는 시간에 루틴을 당신의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럼 뭐야? 내가 수업 준비가 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시작하는 루틴을 가르친다면 자, 강조라 그랬지? 가르친다면 they can use this brief. 자, 그들은 이러한 짧은 시간을 어떻게? 자, make mental and emotional transition. 자, from the last class. 자, 그러면 from 이하로부터 어떻게 돼? 자, mental, 그러니까 emotional transition이니까 뭐야? 감정의 전이가 되겠죠. 감정의 전환. 오케이? 무엇에서의 감정의 전환? 지난 수업 시간, last class. 끝난 수업이, 그치, 끝난 수업이지. 지난 수업. 오케이? 자, 지난 수업으로부터의 감정의 전환, 정신과 감정의 전환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또는 subject. 자, 그럼 뭐야? 뒤에 subject and prepare to focus on learning new material. 새로운 과제, material, 뭐 교재. 오케이? 이것을 배우는데 집중하도록 subject. 그럼 어떻게 돼요? subject이래. 자, prepare. 자,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여기에서는 last class와 subject은 이게 되겠죠. 같이 가야 되겠다. 그치? 지난 수업과 또는 지난 과목. 됐죠? 자, 그럼 얘는, 자, 봐봐. make mental 하고요. and prepare가 되겠죠. 오케이? 이 시간을, 자, 멘탈 이하를 만들고 프리페어 이하를 준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처럼 병렬 구조 나왔을 때는요, 그걸 확인하면은 해석이 되게 명확해져요. 자, 봅시다. 그럼 여섯 번째는, 자, 봅시다. 자, 당신이, 그럼 선생님이죠.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의 루틴이 되겠지. 저거 오케이죠? 오케이. 저거 어떻게? 아, 수업 시작의 루틴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돼? 학생들은 보다 더 나은 준비를 할 거다가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마지막 in summary. 자, 여기 in summary는 쌤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in summary는요, 앞에 것을 종합해서 그 뜻이야. 왜? 요약하자면 그 뜻이니까. 알겠죠? 자, 요약하자면 in briefer 같은 뜻이야. 요약하자면. 자, 마지막. You should establish an opening routine to develop your class with an effective start. 자, 아까 체크한 거 봅시다. should. 자, should 체크해 놓고 봅시다. 그럼 자, 당신은 자, 어떻게 한다고? establish an opening routine. 자, 시작 시간에 루틴을 자, establish 설립하다, 만들다는 뜻이 되겠죠? 만드는 게 낫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Develop your class with an effective start. 자, 효과적인 시작으로 당신의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작 시간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일곱 번째 거.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효과적인 시작으로 자,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즉 효과적인 시작으로 수업 발전시키는 루틴 만드는 것이 낫다. 자, 효과적 시작으로 수업 발전시키는 루틴 만드는 것이 나음. 오케이? 또는 니는 여기 슈드 보고서 해야만 한다라고도 쓸 수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자. 자, 비효율적 선생님은 수업 시 잠재성을 간과하는데요. 그쵸? 준비 잘 돼 있더라도 뭐야? 10분 이상의 시간이 사라진다. 비효율적인 선생님은 이걸 간과해서.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도 지각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뭐 분위기는, 자, 그럼 봐봐. 쭉 다 나갔는데, 결국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답은 7번째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잡아주는 6번째 문장이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실제로 답은 여기에 있으나, 자, 뭘로 시작했어? 비효율적인 선생님. 그쵸? 이 선생님은, 자, 어떠하고 그 내용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 그쵸?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답이 몇 번 될까요? 2번.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처럼 요렇게 문장 하나씩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니까 지금처럼 좀 긴데 이걸 갖다가 뭐야? 내가 아는 말로 그냥 요약을 했어. 그쵸? 그래도 앞뒤가 맞으면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1번은 일단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자, 같이 가봅시다. 자, 다 풀었죠? 자, 답은 좀 이따가 체크하면서 연결합니다. 한번 물어는 볼까? 자, 1번으로 해주세요. 2번 뭐 다 1번이야? 1번 아닌 사람 없어?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그럼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자,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자, 봅시다. 당신을 따르는 많은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왜냐면은 there가 있으면은 자,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되죠. 그럼 there will many잖아.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를 따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은. 자, 가봅시다. Many atoms in your body are nearly as old as the universe itself. 자, 많은 원자들이죠. 당신 몸에 있는 많은 원자들은 거의 우주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자, 네 몸에 있는 원자가 되겠지? 내 몸의 원자는 어떻다고요? 우주 나이와 유사하다. 됐죠? 오케이? 우주만큼 나이 들었다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When you breathe. 자, 네가 숨을 쉬면 for example. 자, 일단 이런 연결사가 있으면 체크를 합니다. 자, 네가 호흡을 하면 only some of the atom that you inhale are exhaled in your next breath. 자, 봅시다. 단지 자, 몇몇 원자들이 inhale은 자, 그읍시다. in은 안이란 뜻이 있죠. 안. 여기에서 hail, 이까지도 들어가죠. 원래 hal이 어근으로 따지면은 얘가 숨쉬다라는 뜻이 돼. 얘가 호흡이라는 뜻이야. 이 빼고요. 아, 어근으로. 어근. 영어에서 hale에서 hail 이렇게 쓰면은 잡아 끌다라는 뜻이 돼. 당기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안으로 숨 쉬죠. X는 밖이야. 또는 뭐 이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니도 잘 알다시피 X, wife. 그럼 뭐야? 전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대부터 이렇게 이내까지 묶어도 돼요. 자, 아니요. 일단 봅시다. 자, 일단 묵는 건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럼 봐봐. 자, 단지 자, 몇몇의 원자들이 자, 그럼 뭐야? 뭐 그래, 태양의 말도 이렇게 확인해요. 자, 네가 호흡했던 즉 들이마셨던 자, 몇몇의 원자가 당신의 다음 호흡에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럼 2번을 보면은 자 2번은 자, 어떻게 요약돼요? 그럼 호흡 시 호흡을 할 때 그 얘기야. 호흡 시 들이마신 숨의 일부가 다음 숨에서 나간다. 다음 숨에서 나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세 번째. The remaining atoms, 또 atom이라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emaining은 남아있는 원자들이 되겠지. 남아있는 원자들은 are taken into your body. 자, 당신의 몸으로 들어가게 돼요.
To become part of you. 자, 뭐 하기 위해서? 당신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they later leave your body. 자, 나중에 당신의 몸을 떠나요. 자, 무엇으로? 자, 다양한 방식으로. me는 원래 우리가 수단도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 거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남아있는 원자는 자, 어떻게 돼? 처음에는 자,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 두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나간다. 당신의 일부,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방식으로 배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네 번째. 뭐 거의 다 나왔네요, 그러면은. You don't own the atoms that make up your body. You borrow them. 자, 당신은 그 원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don't own. 오케이? Then make up your body. 자, 여기서 make up은 자, 니네 make up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얼굴 꾸미는 거. 그치? 그래서 make up은 구성하다는 뜻이 돼. 오케이?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You brought them. 자, 당신은 그것들을 빌려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not이 와 있지, 그치? 근데 여기에 요렇게 세미콜론이 있지? 요럴 때 not A but B의 구문이야. 얘가 벗의 개념이 돼요, 요럴 때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자, 또 줄여봅시다. 네 번째. 자, 그럼 뭐야?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 되겠죠. 당신 몸의 원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니네가 아는 대로 쓰세요. 빌려옴. 쌤도 요거 표준어는 뭔지는 잘 몰라. 비로. 빌리다라고 했을 때 빌려주단지 아니면 빌려오단지 헷갈리거든. 보러 같은 단어를 우리가 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빌다, 빌려오다. 그래서 우리말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거야, 이게. 빌어도 들었어요. 옛날엔 요 말도 썼어. 근데 니네가 이해하는 건 요걸로 이해하면 돼. 빌려온다. 자,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We all share from the same atom pool because atoms forever travel around within and among us. 자, 그럼 봐봐, 여기. around 쉼표, within 쉼표, and among이지, 그치? 얘는 이거야. around, within, and among이 병렬이에요. 요렇게. 전치사, and 전치사의 병렬이야.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모두는 자, 같은 원자 풀로 뭐 한다고? 공유합니다. 오케이? 자, 왜냐하면 원자는 영원히 whatever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 안에, 우리들 주변에서 움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다섯 번째. 자, 우리는 안 써도 되겠지. 자, 동일한 원자 풀 공유한다 하면 되겠지. 원자 풀이 뭐예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 있죠. 그 수영장을 풀이라고도 하는데 모여 있는 것을 풀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인력 풀이 있다. 그럼 그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인맥의 풀이다. 그럼 뭐야? 내 인맥에 요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케이? 원래 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렇게 모여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니네 참 니들은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아니지? 드라군.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에는 진짜 단어들이 많아. 고급 단어들도 있고. 그걸로 영어를 근데 정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대학원생일 때 아무튼 영어 성적이 되게 좋은 편이었거든. 토플 봤을 때 거의 아무튼 620 이상이면 전생 1% 미만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데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꽤 있어. 난 시험용이긴 한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타크래프트에 나올 때 보면 캠페인이라고 해서 스토리를 쫙 써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거기에 있는 거 해석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영어 정말 잘하는 거다 그랬어. 야 내가 모르는 단어도 있다. 딱 까놓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그 정도예요 그러더라고. 실제 그랬었어. 왜냐면 잘 안 쓰는 단어도 있기도 하지만 수능에도 보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꽤 있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유닛 중에 질럿이란 게 있거든. 알아요. 질럿이 뭐냐면은 광신도라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그건 갑자기 바로 파니까 이 전문 용어다. 업그레이드하면 이게 이렇게 하던 게 갑자기 엄청나게 이렇게 빨라지고 팍 해가지고 진짜 하는 짓이 광신도 짓이야. 그리고 거기 나온 드라군은 무슨 뜻이냐면 기병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영어로 다 돼 있어 그게.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뭘 쓰려다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자, 동일한 풀. 거기에 스포닝 풀이 있거든. 저거 만들어내는. 아무튼 가봅시다. 자, 동일한 원자 풀을 공유한다. 동일한 원자 풀 공유. 자, 딱 풀 아니에요. 자, 6번째. 자, atoms cycle from person to person as we breathe and as our swell is evaporate. 자, evaporate이 다음 얘는 증발하는 거예요. 증발시키다, 증발하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원자는 자 여기 사이클은 무슨 뜻이야? 동사일까 명사일까? 어디요? 동사. 자, 여기선 동사죠. 그러니까 자 이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이클 그러면 명사로만 알고 있다가 그쵸? 이제 동사로 나와. 그러니까 니네가 봤을 때 동사를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명사가 혹시 동사로 쓰인 건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 알겠죠? 자 봅시다. 원자는 from person to person이죠. 그쵸?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자, 사람에 따라, 자, 뭡니까? 자, 순환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땀이 증발되어질 때.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뭐야? 결론은 원자가 순환된다죠. 호흡. 그 다음에 땀 증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7번째. 자, 이거 리사이클이 나와요. 그쵸? 자, 아까 나온 사이클은 뭐였어? 순환하니까 리는 뭐야? 재순환하겠죠. 그쵸? 그래서 리사이클 그럼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랜드 스케일, 커다란 규모로, 엄청난 규모로 원자를 재활용합니다. 자, 7번째. 큰 규모로 원자 재활용. 그 다음 가봅시다. 자, 8번째. The origin of the lightest atoms goes back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most heavier atoms are older than the sun and earth. 자, the origin of the lightest atoms. 자, 그럼 봅시다. 가장 가벼운 원자의 기원은 우주의 기원으로 go back to 어디로 거슬러 가다. 그대로 해석하면 돼. 가는데 어디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가다야. 오케이. to는 방향이 붙은 거야, 목표. 그러면은 자, 우주의 기원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태양과 지구보다 오래되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8번째. 자, 가장 가벼운 원자. 가장 가벼운 원자는 자, 기원이 우주의 기원으로 거슬러 가고요. 그리고 자, 무거운 원자는 기웬이라 쓰시는 기원. 자, 무거운 원자는 어떻게 돼요? 태양과 지구보다 오래됐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9번째. There are atoms in your body. 자, 당신 몸에는 원자들이 있어요. 어떤 원자? Have existed. 존재해온. 여기 현재 완료잖아. 그럼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원자가 있어요. 그래 현재 완료야. 지금 있는 원자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뭐 이후에 first moment of the time. 자, 시간의 첫 번째 순간일까 면 시작의 시간부터. 그렇죠? 시간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원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9번째는 자, 그럼 처음부터 존재한이 되겠지? 존재한 원자 어디에? 네 몸에. 네 몸에 있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가봅시다. 힘든데 끊어야 돼요. 잠깐만 마침표를 봤어 쌤이. 자, recycling throughout the universe among 자 봅시다. limitless form both non-living and living 여기까지네. 자, 쏘리. 자,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서 어떻게 돼? 자, 우주를 통해서 어떻게 돼? 재순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무엇에 따라서 among limitless form 그럼 뭐야? 형태가 제한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 뭐야? 한계가 없는 형태, 무한한 형태. 오케이? 무한의 형태로 우주에서 재순환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생물과 생물. 그러니까 여기서 보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의 형태가 무생물과 생물 이 둘의 어떠한 형태든 무한한 형태로 우주를 재순환합니다. 그렇죠? 원자가 있는데 얘들은 무한의 형태로 우주를 재순환한다. 여기서 순환으로 보는 게 낫겠다. 리사이클링을 재활용보다는. 자, 봅시다. 자, 마지막. You are the present of the atom in your body. 자, 당신은 당신 몸에 있는 원자의 현재의 관리인이에요. 자, 10번. 당신은 꼭 안 써도 되는데 당신 몸의 현재 관리인.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대한 포인트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은 자, 원자는 보니까는 우주나이와 유사하고요. 호흡 시 들이마신 숨의 일부가 다음 숨에서 나간다. 그럼 얘는 뭐 연계성 얘기하죠? 그렇죠. 사이클이야 이미 얘가. 남아있는 원자는 너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너는 그 원자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온 거야. 동일한 원자 풀을 우리가 공유가 있고 그냥 함께 있는 것은 뭐야? 다 자,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원자는 호흡이나 땀으로 어떻게 돼? 순환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규모로의 원자의 재순환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원자는 우주의 기원, 우주 시작부터, 무거운 원자는 태양이나 지구보다 오래됐고요. 그래서 아주 최초부터 존재한 원자가 네 몸에 있는데, 그리고 그 원자들은 무한의 형태로 우주를 재순한 놈들이다. 자, 그 너는 그러니까 뭐야? 네가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빌려온 거예요. 현재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현재 관리인, 현재의 관리인. 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봐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를 따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원자가 계속해서 뭐야? 사이클, 사이클, 사이클. 연계, 연계, 연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자, 좋습니다.